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숙명여고 국어 담당하는 정하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숙명여고 친구들 첫 중간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봤던 국어 시험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남은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총평을 준비하면서 간단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쉬운 시험, 어려운 학교, 그 속에 나.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숙명여고 국어가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지만 학교가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같이 국어를 잘 하기 때문에 사실 쉬운 시험에 비해서 이 나의 어떤 점수와 등수가 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잘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저와 함께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했던 우리 1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기쁘게 100점이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어떤 결과는 아니지만 이제 아이들의 가채점 결과 시험 끝나자마자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라고 이제 자랑을 해주었는데요. 사실 이 총평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 모든 과목의 중간고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점을 멘탈 관리를 위해서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 100점을 받은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나 저와 함께 이제 아주 좋은 결과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기분 좋게 총평을 준비할 수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시험 분석을 하면 시험 범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험 범위는 아주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양이었고요. 소단원 5개,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가 조금 많았습니다. 현대시 3작품, 그 다음에 고전시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연시조가 들어갔는데 이 연시조가 한 작품이라고 하지만 사실 1수부터 10수까지 사실 고전시가 10작품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분량의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하게도 첫 중간고사에 비문학, 독서가 포함이 되었던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는 위에 이제 1, 2, 3, 4번 4가지 번호를 붙여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전시가의 비중이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독서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점이 특이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제 비율은 아무래도 문학과 문법 위주입니다. 객관식 총 30문항 중에서 20문항이 문학과 문법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문법은 8문제, 문학이 12문제로 문학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작문, 어휘, 독서, 화법 등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에서는 문학과 문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 숙명여고는 그래도 이 국어의 전 영역이죠.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그리고 어휘까지 모든 영역을 출제한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을 때는 사실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숙명여고는 이 꼼꼼한 여학생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변별을 하기 위해서 뭐 2개 고르시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혹은 개수를 세는 문제,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등등 굉장히 선택지를 좀 까다롭게 출제를 하는 편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고르시오 문항만 7개가 출제가 되었고 개수색이나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등등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의 체감 난도가 굉장히 낮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난도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객관식 30문제는 사실 50분 내에 풀기 충분한 문항수입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론 적지도 않지만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검토까지 하고 헷갈렸던 문항들도 고민해볼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본인이 이번 시험에서 좀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서 본인이 지금 이 시험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학, 문법 그 외 모두 난이도가 크게 잡아봤자 중에서 하 정도로 굉장히 무난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함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쉽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잘못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뭐 함정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시험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조금 짚어드리자면 문학 같은 경우는 정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교과서 중심 출제로 내용적으로 잘 숙지가 되어 있으면 팩트와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문법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난이도를 중으로 배치를 하였는데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럼 그 보기를 잘 읽고 이 보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력이 조금 요구된다라는 점에서 문학보다는 살짝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화법, 작문, 어휘는 시험 범위를 충분히 잘 공부했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험을 잘 본 친구들과 혹은 조금 아쉬운 결과를 받은 친구들의 차이는 뭐냐? 일단 첫 번째, 첫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 멘탈 차이, 그 다음에 선택지를 잘 분석했느냐 못했느냐. 똑같은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지에 적용을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 것.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는 분명 확신하는데 틀렸다고 했을 때 이거 왜 틀렸지? 하고 다시 보면 헐 이거네 라고 분명히 스스로 답지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왜 하필 시험 실전에서는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좀 잘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주목할 문항을 3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기억날 겁니다. 문학 27번이었고 관련 작품은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황진이의 시조였는데요. 갑자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열심히 읽었는데 좀 굉장히 난해한 글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2가지 개념으로 시간을 구분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로노스는 좀 객관적인 시간,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만 잘 잡았다면 사실 선택지를 골라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만약 본인이 보기에 독해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작품을 잘 숙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춘풍 이불 아래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라는 이 설명 자체만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골라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문항은 아무래도 문법의 의문 변동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1번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 사실 보기에는 표준 발음법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규정은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 활동에 실려 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렵지 하는데 이 보기 내에 이 규정에 해당하는 예시 단어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기와 이제 이 선택지를 연결지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5번 선택지가 지금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5번 선택지를 보면 제12항3 붙임에서 니은,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었을 때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라고 왼쪽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로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진행되기 때문이군 이라는 분석인데 이것을 왼쪽 보기만 보고서는 절대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를 맞춘 친구도 정확하게 그렇게 풀었는데 보면은 니은,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 제가 단어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앉는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앉는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는 이라고 그대로 히읗이 탈락하면서 그 다음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함께 진행되었다라는 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시 단어를 직접 주체적으로 떠올려 가면서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요구되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문항은 16번과 9번인데요. 아무래도 숙명여고의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죠. 선택지에서 한 단어 혹은 조사 하나, 어미 하나를 치사하게 바꿔놓는 말장난형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6번 문제는 저와 함께 수업을 들었던 어떤 친구가 안타깝게도 틀려왔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선생님 도대체 16번 문제 정답이 왜 4번이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유가 뭐냐? 이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서 뜻과 용법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가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교과서에 살찌다라는 어휘가 예시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북한에서는 살찌다라는 어휘를 동물에게만 사용하고 사람에게는 살찌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저희 굉장히 흔하게 사람한테 나 너무 살쪘어,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등등등 사람에게도 살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살찌다를 북한에서 동물에게 사용하는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것을 실전 시험에서 긴장되다 보니까 이게 평소 같았으면 보였을 것도 잘 보이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오답을 찾게 되는 그런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친구의 필기에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국어의 이중모음 중 반모음과 결합한 것은 야여, 요유, 예예. 그리고 여기 어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하나가 잘못된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빠져야 정확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이렇게 고르는 단어 하나하나를 모두 꼼꼼하게 봐야 하는 것이 숙명여고 국어의 특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주요 문항을 살펴봤고요.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럴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집계된 성적이 없고 그래도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과 또 주변 반응들을 보았을 때 일단 교내에 100점을 받은 학생들이 많은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모 사이트에서 뭐 이번 국어 시험의 100점이 뭐 80명이더라 라는 이 카더라 소문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작년에 국어 100점이 80명 정도 였던 적이 있어서 그 소문이 지금 잘못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반별로 한 3, 4명 정도는 충분히 100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등급 커트라인은 일단 100점이고요. 만약 100점을 받은 학생이 40명보다 적다면 가장 배점이 적은 3.1점 문항을 틀린 96.9점의 학생들까지도 운이 좋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100점이 1등급 컷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나는 100점이 아닌데 어떡하죠? 라고 절망한 필요는 없는 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쉬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80 후반에서 90 초반에 밀집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식 아마 한두 개 혹은 조금 더 실수를 많이 했다면 한 3개 정도에서 끊길 텐데 이 정도의 원점수 차이는 분명히 기말에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말을 잘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말 대비 전략은요, 현대시 중심의 이 중간고사와는 달리 현대 산문, 고전 산문, 즉 소설의 비중이 기말고사에선 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그 어부사시사, 고전시가가 더 늘 것이고 그 다음에 기말에서 지금 변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숙명에서는 독서 지문을 추가해 주시는데 이번 기말에서는 독서 지문이 최소 2개 정도 이상 선생님들께서 프린트로 나눠주시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문법은 다들 알다시피 높임, 시간, 피동, 인용인데요. 어쨌든 문법을 잘 잡아야 숙명에서는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시험이 잘 끝나면 연휴가 길 텐데 그 연휴 잘 보내시고 문법 공부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첫 시험이라 지금 긴장되고 준비했던 만큼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 나만의 길을 쭉 걸어가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해서 기말에 회복하는 사람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지금까지 준비했던 친구들은 사실 이번 중간고사 때 지금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번부터 7번까지 저와 함께 모든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오면서 매주 테스트 보고 숙명여고 기출 7개년 다 풀어보고 10개년치 고1, 2, 3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를 다 풀어보고 그 중에서 모르는 건 저와 1대1 클리닉을 하면서 정말 꼼꼼하고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 결과 좋은 이 기분 좋게 100점을 받아준 친구들도 있어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소 100점을 받으려면 이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저와 함께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제 시험 일주일 전에 모든 진도가 끝나면 종강주에 이제 총정리 직보 자료 받아서 직보 때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면서 최소 전 범위를 3회독 이상 돌렸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어떤 공부 방법이 다들 있겠지만 적어도 숙명여고 국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전 범위를 3회독, 4회독 이렇게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중간 총평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저희 기말고사 대비 강좌는 5월 셋째 주 5월 16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우리 모두 그때까지 잘 쉬고 멘탈 회복 잘 해서 수업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